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인택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관련주 특집 2편으로 마음 AI라는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마인즈랩이라는 이름에서 현재 마음 AI로 이름이 바뀌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셀바스 AI를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2편으로 마음 AI를 오늘 알아볼 텐데, 다음 주에는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AI 종목을 알아보는 것을 끝으로 인공지능 관련주 특집 영상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알아볼 마음 AI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는 2014년 1월에 마인즈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요. 21년 11월 23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5월 3일 기준 시가총액은 1778억 원, 발행된 총 주식수는 600만 주가 조금 넘어서 그렇게 많은 주식수가 유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행된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여기 오른쪽 사진에 있는 유태준 대표이사님 외 6인이 19.17%의 보유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 유태준 대표이사가 15.92%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연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에 마인즈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돼서 그 다음에 통합 콜센터 빅데이터 솔루션을 출시하는 것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했고요. 2019년도 넘어와서 구독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를 해서 AI 서비스를 이제 구독형으로 제공을 받는 그런 매출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2021년에는 코스닥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2022년에 넘어와서 초거대 AI 공급자로 선정이 돼서 정부 바우처 사업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이제 오픈을 하고 올해 2023년에 마인즈랩에서 마음 AI라고 하는 사명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AI 2.0 버전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죠.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음 AI 홈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인터페이스가 대부분 어떤 회사의 제품이나 어떤 고객사 그리고 매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보다는 이 마음 AI의 AI 솔루션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보기에 정보를 제공을 하는 인터페이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보시면 AI 서비스, 그리고 AI 휴먼, 그리고 마음 오케스트라, 마음 챗봇, 마음 데이터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얘네의 사업 영역이 5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이 5가지 영역이 교집합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 AI 휴먼이라고 하는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엔진들, 응용 소스들, API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로 활용해서 만드는 게 마음 오케스트라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이런 다양한 AI 서비스가 있어요. 보시면 AI 리셉셔니스트, AI 콜센터, 텔레마케터, 뷰티 어시스턴트, 그리고 은행원, AI 영어 튜터, 다양하게 AI 휴먼들을 이렇게 응용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얘네가 만들어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AI 휴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는 김 대표님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김 대표님이 너무 바빠서 내 AI 휴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식 방송용 AI 휴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김 대표님의 여러 가지 학습 데이터들이 딥러닝 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API가 필요할 거고 김 대표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음성인식 API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식 차트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트레이드 창이 또 필요하겠죠. 그걸 열 수 있는 증권 트레이드, HTS 이런 것들이 응용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조합해주는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게 바로 AI 휴먼 서비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AI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API들이 있어요. 질의응답 그리고 STF 이거는 스피치 투 페이스죠. 그리고 TTS 텍스트 투 스피치 그리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STT 이런 자체적인 API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 오픈 AI가 갖고 있는 이런 챗GPT 같은 AI도 이렇게 응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회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끌어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마음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활용을 합니다. 마음 오케스트라는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다양한 API들 그리고 엔진들 이런 것들을 이 마음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을 하면 모두가 원하는 AI 휴먼이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각각의 원하는 AI 휴먼을 이 마음 오케스트라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들어가도 사실은 제가 뭔지 설명을 못 드려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안에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 이제 약간의 코딩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이런 엔진들을 여기서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AI 휴먼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여행 가이드를 만드는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가이드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통역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번역 엔진, 그리고 음성인식 엔진, 뭐 텍스트 엔진 등을 넣어서 여기 AI 동시 통역가, AI 휴먼을 이 마음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게 연동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여기 마음 데이터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 이 마음 데이터로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여기 지금 이미지 안에 자동차 사진이 이렇게 있죠. 이 이미지 안에 자동차를 이 AI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태깅을 한다라고 하죠. 박스를 그려서 태깅을 해서 몇 대의 자동차가 지금 이 이미지 상에 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하고요. 오디오도 음성 분석을 하고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동작 정보가 어떤 것들이 유형을 가져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관련된 텍스트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 텍스트에서 특징적인 여러 가지 분류들을 AI가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활용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만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성공 사례들을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 단속을 위해서 차량들이 지나갈 때 번호판을 인식하는 뭐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했다라고 하고요. 쭉 보시면 스타일봇 같은 경우에는 의류를 가상 환경 옷장에서 관리하고 취향에 맞는 코디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고객들이 다양한 옷을 입어보고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 옷을 입어볼 수가 없는데, 이 AI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내 이미지에 이 옷들을 입혀볼 수 있고 어떤 스타일 코디가 나에게 어울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이것을 이 마음 데이터를 통해서 제공을 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응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이 마음 AI가 어떤 주요 제품이 있고 이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품목을 나눠보면요, AI 시스템, 그리고 AI API 사업, 그리고 컨설팅 사업, 기타 사업 이렇게 나뉩니다. A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베이스랑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제 두 개가 나뉘는데요.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서버나 전산실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고, 클라우드는 이렇게 회사의 그런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상 서버상에 구축을 해놔서 거기에 서버상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상품이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이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API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AI 휴먼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건데, API가 뭔지 한번 우리가 이 GPT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 한번 물어볼게요. API가 뭔지 쉽게 설명해줘 라고 물어봤더니,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API를 사용하면 다른 앱이 페이스북 계정의 정보에 접근하여 로그인이나 게시물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API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뭐 어디 맛집 정보를 검색을 하면 그 식당에 대한 맛집뿐만이 아니라 그 위치가 있는 지도 정보를 우리가 끌어다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도 그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하나의 AP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API인데, 이 API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API들을 제공을 해주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을 보면 AI 시스템 구축이 가장 많은 59%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컨설팅 사업이 내수 시장 안에서만 19%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API도 한 4%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기타 관련된 매출이 18%로 이렇게 매출 비중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AI 휴먼으로 어떤 실적들을 내고 있느냐를 좀 봤는데요. 요게 이제 마음 AI가 IPO 당시에 이제 제출했던 그 IR 자료입니다. AI 휴먼 기상캐스터, AI 휴먼 앵커가 있어요. 여수 MBC에 연간 730회 이제 방송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KBS 이제 라디오 방송인데요. 재난안내 방송을 연간 1095건 방송을 하는 것으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에 접목된 인공인간, 신한은행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 사례인데, 평촌 남지점에 가면 이런 디지털 데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화면상에 AI 휴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은행 업무를 이 AI 휴먼의 안내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해주는 건데,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지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AICC 사업이죠. 요거는 AI 컨택트 센터라고 하는 약자인데 상담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상담을 대신해주는 콜센터를 중심으로 이 AI 산업이 점점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마음 AI도 이것들을 중심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휴먼 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드리면요. 이 삼성 2016년부터 프로젝트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갤럭시 노트 배터리 뭐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의 이런 클레임 전화들이나 상담 내용이 앞으로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바로 이 인공지능 고객 상담원을 통해서 정보들을 취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하면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누군가 기재를 하면 참 좋은데, 이 속기사 역할을 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클라우드형이 있고요, 온프레미스형이 있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형이 있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회의록을 대신 작성을 해주는 AI가 작성을 해주는 거죠. 서울특별시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공공기관에서 인공인간 속기사 기능을 활용한 회의록 작성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메라에 엣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인공인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실제로 일본의 NTT 도코모에 적용된 이제 솔루션인데, 여기 보시면 사진에 이 노인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카메라가 포착을 하죠. 이 카메라가 포착을 했을 때 노인들이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행동들을 한다라든지 라고 하면 이 AI 휴먼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동작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비상 연락망이나 응급 요청을 해서 즉시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솔루션을 이제 활용을 했던 게 아무래도 고령화 인구들이 많죠, 일본이. 그래서 노인들이 많아서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와 여러 가지 니즈들이 많을 텐데, 그런 응용 사업에 이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특징적인 거는 이제 엣지 AI 기술이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엣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단말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끝단에 있는 이런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카메라가 대표적이고, 우리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에 이런 엣지 디바이스들이 많이 응용이 되는데,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이 데이터 정보를 클라우드에 계속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통신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전력 소모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 엣지 AI 기술을 적용을 하면 서버를 활용하지 않고 그 단말기 자체 엣지 디바이스 안에서 자체적인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통하지 않아서 통신비에 대한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개인 사생활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에 24시간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 해킹이 되거나 누군가 그것을 악용했을 때 개인 사생활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이 엣지 AI 기술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의 단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노인 돌보미 뿐만이 아니라 인공인간 경비원 솔루션도 제공을 해주는데요. 경비원 같은 경우에 사람을 쓰게 되면 24시간 계속 그것을 감시하고 봐야 되는데, AI 휴먼은 피로도도 없고 계속 그것을 봐도 지장이 없는 거죠. 폭행이나 납치행위, 그리고 스토킹 이런 행위들을 판단을 해서 이 이상 징후를 검토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관련된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ATM기에 이게 설치가 되면 우리가 은행 직원이 ATM기 옆에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AI 휴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도 전달을 해주고, 뭐 여기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거나 모자로 얼굴이 가려져 있으면 얼굴을 제대로 보여달라라는 이제 안내 음성이 가고, 지시를 이제 따르지 않으면 이제 진행 중인 인출이나 뭐 은행 업무를 일시 정지시키는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학대 적용 분야를 보면 서울시 차량 번호판 인식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범죄자 추적, 속도 위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는 데이터 분석, 공정 분석, 최적화 결정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불법 저작물 검출이나 저작 광고 분석 등의 이런 AI 휴먼 서비스가 이런 엣지 AI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마음 AI의 주요 뉴스를 몇 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과거 2022년 9월 뉴스인데요. 마인즈랩이 아모레퍼시픽과 피부 진단 서비스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기업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때 주목을 받았었던 내용이고요. 화장품 관련된 회사인데 피부 진단 서비스를 구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걸 알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 보건데 화장품 관련된 피부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매출이 나왔다는 내용이고, 최근에 2003년 3월 20일 뉴스인데 150억 전환사채 발행을 했죠. 이 발행을 한 내용을 보면 전체 주식수의 한 8.92%에 해당되는 59만 6,587주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정도 상장 주식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이것은 연구개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이것과 발맞춰서 이제 마음 AI 2.0 플랫폼을 공개할 계획이다라는 게 올해 3월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리고 4월 1일자로 마인즈랩을 마음 AI로 바꿨죠. 그러니까 마인즈랩 하면 이 랩이 연구소라는 뜻인데, 연구소라는 이미지가 이제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본격적인 AI 종합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회사다라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목표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AI 학습, AI 모델 출원 서비스, AI 휴먼 이런 세 가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마음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맞춤형 AI 모델을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쓰기 위한 AI 모델 출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축으로 지금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5월 3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마인즈랩이 일본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해서 마음 AI 기반 AI 휴먼으로 일본 케이터링 박람회 HCJ2023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일본 AI 맥스사의 전시 부스에 마인즈랩의 일본 사업 파트너사인 신세이 코퍼레이션과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AI 맥스사는 일본에서 병원, 호텔 등의 안내 키오스크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가진 회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일본 시장에 향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 것이다. 아까 엔티티 코도모라고 하는 그런 노인 돌봄 서비스도 매출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도 일본향 매출이 추가될 수 있는 그런 뉴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독 뉴스여서 객관화된 뉴스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참고사항으로만 좀 보고 넘어가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라고 하는 회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우리나라 AI 관련 스타트업 대표들과 5개의 스타트업 대표가 모였다고 해요. 최고 기술 책임자가 비공개 접촉을 했는데 여기에 마음 AI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픈 AI의 챗GPT를 플랫폼에 연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MS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보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번에 MS와의 협상이 잘 진척되면 마음 AI가 국내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보면 MS와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한 게 이제 클라우드인데, 지금 오픈 AI가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정 토큰 수가 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서버 접속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MS 애저 AI 클라우드와 이제 결합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음 AI 측에서는 아직까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이 뉴스가 나온 이제 얼마 뒤에 5월 2일 뉴스죠. 이스트소프트가 MS와 손잡고 AI 휴먼 기반 글로벌 사업 본격화. 이 뉴스가 나와서 이스트소프트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 이스트소프트가 MS 비전 얼라이언스 합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MS의 애저 서비스를 활용해서 AI 휴먼 비즈니스를 가속화하겠다. 애저를 기반으로 한 이스트소프트 IT 인프라 클라우드 전환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아까 그 마음 AI가 얘기했던 요 내용이죠. 그래서 MS 애저 AI 클라우드와 직접 결합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스트 소프트가 이것들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만을 봤을 때는 MS가 이제 마음 AI와는 손을 잡지 않고 이제 이스트 소프트와만 하는 거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첫 뉴스에 나왔던 행보는 이스트 소프트가 먼저 주목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화 차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음 AI의 재무를 보면요, 실적에 찍히는 수치는 이제 매출 성장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받은 공모자금, 그리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받은 공모자금을 통해서 연구개발이나 여러가지 관련 매출을 실적화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계속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을 더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23년 1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47.75%로 뭐 재무 건전성은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어떤 발표나 이런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공모자금으로 한 170억 정도를 이제 받았는데, 이 중 125억 정도를 지금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환사채도 최근에 발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점점 흑자 전환이 될 때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 확보는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매출은 전년 대비, 직전 사업년도 대비 0.3%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매출은. 영업이익은 20% 늘어난 모습입니다. 직전 사업보다 영업이익은 손해가 줄어든 거죠. 흑자 전환했다라기보다는 손해가 67억대에서 53억대로 이제 영업이익이 손해폭이 감소됐다라는 내용이고,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거는 적자 자회사의 매각에 따라 연결 기준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내용이고, 영업 손실이 약간 개선됐다, 20% 이제 개선된 거는 실질 매출액 증가와 비용의 효율적 통제를 통해서 영업 손실을 개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된 거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은 상장 당시 상환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일회성 평가이익 82억의 영향이다. 기저효과 때문에 적자가 전환된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4억 흑자였는데 이때는 46억 1년 만에 적자가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해답인데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14억이 흑자가 된 게 매출이 늘어서 흑자가 난 게 아니라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이제 당기순이익으로 잡히는 회계 절차상의 일시적인 회계 처리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된 거지, 이게 사업이 악화돼서 적자가 된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월 3일 종가가, 이거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31,000원이 아니고요. 오늘 5월 3일 종가가 29,000원입니다. 여기서 9.94%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9,000원 종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52주 최저가가 1,400원이었어요. 올해 1월만 해도 14,000원이었던 게 지금 35,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상대적으로는 마음 AI가 셀바스 AI나 코난 테크놀로지보다는 상승폭이 좀 적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음 AI가 가장 좋은 모습의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떤 것이 대장주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차트 흐름의 모습들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이런 지지선들을 아직까지는 크게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AI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을 확인하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AI에 관련된 우려와 그리고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좀 주가 흐름이 요동이 많이 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어떤 적정 투자 전략 금액들을 정하셔서 이 금액대에 내가 꾸준히 모으겠다라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이 변동폭을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매주 월요일, 토요일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니까 김 대표님의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한번 잡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가 준비한 마음 AI 관련된 종목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코난 테크놀로지 영상을 끝으로 이 AI 관련 영상은 이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